자, 얘는 fx가 이렇게 줬어요.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다. 그러니까 정보는 두 개를 줬습니다. 미지수는 두 개로 줄여줬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 그나마 좀 풀만했던 거예요. 세 개짜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b는 정수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는 무식하겠는데 또 그냥 무조건 다 1, 2, 3, 4 때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 놓고 물어본 게 f의 1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이 요즘 내는 패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지수 두 개면 식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로 바꿔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물론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래놓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요. 리미트 x가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의 x 분의 f의 2x 플러스 1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뭐 될 경우에 0이 될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얘가 0이고 근데 약분이 안 되는 놈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한대가 나오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f의 알파 분의 f의 2알파 플러스 1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얘가 3차라는 거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디선가 0이라는 근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가 되건 아니면 두 개가 되건 세 개가 되건 근은 무조건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실수 알파니까 그럼 여기에 만나는 놈이 있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알파에서 0이었다라고 치면 얘는 분명히 0이 되겠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가 알파인데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도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식상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모든 알파니까 요 놈 전체가 새로운 알파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0 되는 놈이 생겨야 돼요. 그쵸? 그러면 4알파 여기다 2배를 해서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0이 되면 이놈은 또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요놈이 0 됐으니까 또다시 또 생겨야 되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8알파 플러스 7이라는 놈이 생기면 무한대로 확장돼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아무리 많아봤자 3개밖에 못 갔는데 이런 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거에서요. 얘가 다른 쪽으로 가면 돼. 얘가 얘로 오거나 얘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일로 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놈이 일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같은 관계니까요. 그럼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아져야만 이것을 모면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알파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요. 얘가 0이 되는 놈이 마이너스 1만 돼야 된다는 뜻이 돼요. 나머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어떤 거라도 0을 갖게 되는 순간에 0 되는 놈이 무한대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극강은 존재할 수가 없어버리거든요.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뭐라는 얘기죠? 0이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 더하기 4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식을 주려고 요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식을 주려고. 자,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b는 a 플러스 3이 되나요? 그럼 b가 a 플러스 3이니까 얘가 a 플러스 3이니까 2a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것은 뭡니다? A의 범위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오로지 마이너스 1만 그리고 나머지는 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미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는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로 0은 0이니까요. 그러면 이놈이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놈이 어디냐인데 차라리 얘가 없으면 우린 더 편하게 풀었을 텐데요. 짜증나게 A, B를 써야 돼요. 겁나게 짜증납니다만. PQ 쓸까? 참자. 자, B가 A 플러스 3이니까요.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4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 확인합시다. 0 나오나요? 그러면 얘는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A, A 플러스 3,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집은 1이고 A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A 빼기 1이고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빼기 1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나오게 되나요?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는 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요 식의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라고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4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되든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프라임은 상관없이 어쨌든 얘가 근을 다시는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같아도 안 되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4니까 16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나요?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다라는 조건이 생기네요. 그럼 최대치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수 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정수여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가 최소일 거고요. 최대는 4가 되겠죠. 여기가 능이 안 생기니까 정수라는 조건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다르게 줬지만요. 얘는 프라임, 그러면 어떨 때는 프라임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자, 일단 이런 문제의 패턴, 한 패턴을 연구를 합시다, 그냥. 관계식이 나와요. 한 문자로 정리가 돼요. 한 문자로 정리가 되고 그놈의 범위가 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을 때 판별식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서 안 쓰면 프라임에서 어떤 조건을 주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 패턴 이해되시겠어요? 좀 풀다 보면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112쪽이에요. 미분 쪽에 있어요. 38번 112쪽에 38번 문제. 귀신같이 찍지. 귀신같이 찍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가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들이 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잡아야 되는. 자, 38번 문제도 천천히 같이 분석할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요.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줬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줬다. 자, 이제 크다 작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잡을 겁니다. 연속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0 넣었더니 둘 다 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축을 이렇게 뜩하니 잡아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서 그릴 건데요. 왼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빼기 ax의 제곱 빼기 bx라는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0,0은 당연히 맞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헛둘셋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저는 습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근데 0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a 값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럼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좌우단간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사이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감소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까지 여기가 되고 여긴 증가해야 되니까 여긴 감소고 여긴 증가니까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놓고요. 자,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갈 건데 이 부분도 골 때립니다.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중간에 만약에 확 휘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증가한다 그랬으면 이러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세제곱이네요. 빼기 bx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는 헛둘셋을 그릴 거고 여기는 또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나오네요. 그죠? 요게 똑같다는 것도 재미나네요. 자, 좌우단간 그렇다 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0이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0이 있어야 그래야 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물어본 게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다. 식 하나가 겨 나와야 돼요. 식 하나가 겨 나와야 한 문자로 바꾸겠죠. 자, 근데 그럼 어디서 겨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이 프라임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지금까지 다 이 문제의 패턴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치면 문제는 자, 모든 문제 다 빼놓고요. 이렇게 볼게요. 물어본 게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오고 범위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인데 a와 b의 관계식은 어디에 주어져 있을까? 주어질 숫자 얘밖에 없어요. 그죠? 0일 때 0이라는 건데 0일 때 0이라는 건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아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프라임에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이놈의 프라임이 자, 이놈의 프라임을 하면 마이너스 여기 세제곱이죠. x의 제곱 빼기 2ax 빼기 b가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여기 f 프라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0이기가 확실하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는 확실하게 0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됩니다? b는 2a 빼기 1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식 하나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b 대신에 집어넣으니까 3a 마이너스 1 요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a의 범위가 남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증가죠. 그렇잖아요. 이쪽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왼쪽의 프라임을 생각해 봤을 때요. 얘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그러면 얘 프라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대충.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0까지는 무조건 증가 중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0은 여기 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생각 하나 잘 해보세요. 증가 감소를 프라임에서 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가 증가한다 그러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프라임에서 놓고 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증가해서 0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됩니다? b는 0보다 바뀌어야죠.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x가 0 넣었을 때 플러스여야 되니까. 그럼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b가 나오잖아요. 그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생기겠죠. 응? 바꿨다가 또 바꿨구나.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내가 시험 안 보니까 괜찮아요. 나.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잡히셨어요? 자, 오른쪽의 문제죠. 오른쪽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클 때 얘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얘를 프라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가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0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죠. 꼭지점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즉 0 넣었을 때 플러스가 나와야 돼. 아까 저놈하고 똑같다. 그렇죠? 자, 그럼 저 조건은 살아있고요. 그럼 0 넣었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면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즉 얘가 오른쪽에 있다면 얘는 괜찮은데 얘는 안 되죠. 붙은 것도 되죠. 아까 그 문제 또 나온 거네요. 또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안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죠. 요 놈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럼 요 놈의 케이스를 구해서 반대 경우를 쓰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안 되는 케이스를 구해서 반대의 케이스로 잡을 거예요. 지금 안 되는 놈이 A, 요거 꼭지점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A가 오른쪽인데 얘가 근을 두 개를 가져버리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사사는 약분됐을 거고요. 자, B는 뭡니다? 2A-1이잖아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2A-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아까도 욕했지만 지금도 욕해야 되죠. 근의 공식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양쪽으로 갈라질 것인데 여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는 2루트 2 나오네요. 자, 2로 약분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인데 이때 A의 범위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범위는 이 범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안 되니까요.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이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죠. 아까 저 조건 이쪽에도 조건 썼나? 왼쪽 거? 마이너스 1이 지나가고 0 넣었을 때 그럼 B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죠? 그럼 B가 음수니까요. 얘가 B가 음수죠. 그죠?
어우, 조건이 재미나네. 조건 하나 또 줬네요. 그럼 2a-1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a는 1보다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왼쪽 것도 만족이 되는 거네요. 그럼 a의 범위 여기서부터 2분의 1까지다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네요. 저 조건도 찾아왔어야 돼요. 그럼 3a 빼기 1이니까요. 여기다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최대값은. 최소값은 요 놈을 넣었을 테니까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3 루트 2 빼기니까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가 되겠네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니까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하나만 갖고 풀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넘어가면서 얘가 이 최대최소의 문제가 이렇게 범위로 잡히는 것들이거든요. 요거 나는 1등급 또는 만점을 맞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요, 제가 오늘 풀었던 것들 있죠. 모의고사 문제 얘 차곡차곡 본인들이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에 떠오르는 상이 생겨요. 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자, 하나만 더 하고 더 합시다. 100쪽에 빠꾸네요. 100쪽에 41번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연속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하는 순간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데, 자, 연속인 함수 gx를 밑줄을 딱 거셔야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fx 곱하기 g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때 정리를 뭐로 했냐면 gx가 연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연속이라고 하는 놈을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gx는 fx 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인데 이때 조건이 뭡니까? fx가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fx가 0일 때는요? 모르죠. 뭔가 있겠죠. 그 극한값하고 같은 놈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가 g의 0이 1이라고요? 자, g의 0이 1이라는 말이 되게 재미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극한을 때리면 여기가 0으로 가면 x가 0이죠. 여기가 0이면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얘가 0이 아니라 답은 0으로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속이니까요. g의 0이 1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의 x의 극한값도 1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fx지만 여기 이 함수가요, 얘가 0이 아니었다라고 리미트 x가 없이 0으로 간다라고 치면요, 극한을 때렸을 때 분자가 0이잖아요. 일단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아니면요, 답은 0이라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fx에 0이 있었다는 얘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fx에는, 자, 우리가 알아낸 바는요, 자, fx는 0이 있었다니까 x라는 인수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되게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과연 fx에 x 플러스 3도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이건 장담 못합니다.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x가 한없이 마이너스 3으로 갈 때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fx를 어떻게 써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서 미지수 두 개짜리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그럼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자는 3이 나왔을 거고요. 여기는 b가 나왔겠죠. 근데 이 값은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3이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이렇게. fx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미지수는 원래가 3개였을 거예요. 근데 fx의 요 극한의 식을 써가지고 fx의 식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다라고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놨습니다.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놨는데 얘가 f의 1이 자연수일 때 g의 2 g의 2라는 얘기는 리미트 x가 2로 간다는 얘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g의 2는 어떻게 됩니다? 얘는 없어졌을 거예요. g에다 2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3 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요거야 당연히 7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최소 값이죠. 지금 문제 하나죠. 그럼 뭐 생기면 되죠? 범위가 생기면 되죠. 여기까지 있었어요? 자, 근데 요 식에서 문제인데요. x랑 약분이 됐다고 칩시다. 극한을 때리든 뭐 어찌게 됐든. 자, 그러면 요 놈이 남았는데 요것이 연속이 되려면 어떤 식이 돼야 되죠? 분모가 0이야. 네, 그렇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A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루트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가 나오게 되네요. 범위도 없는데 최대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했겠어요? 자연수 정수 조건 준 거죠. F의 1이 자연수다.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게 이제 치졸한 거예요. A 플러스 3이 A 플러스 4가 자연수다.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자연수여야 되니까요. 이 중에 있는 자연수 잡아가지고 최대 최소값. 최소값이니까 제일 작으면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게 되나요? 응? 최소값. 아, 최소값이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네요. 그럼 3을 집어넣으시면 되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들은 다 달라 보이는 문제긴 한데요. 주어주는 흐름의 패턴을 일단 이해하시고 보시면 그냥 풀만한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키가 이제 이렇게 되죠. 얘들아, 이거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이거 니네 가끔 가다 보면은 저기 뉴스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 굉장히 못 푸는 문제를 갖다가 기계적인 연습을 해가지고 맞추게 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평가원에서 맨날 발표하는 게 그거예요. 기계적인 연습으로 얘를 풀어서 점수를 맞히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해놓고 기계적인 연습 문제를 내요. 웃기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이건 기계적인 연습이잖아요. 솔직히. 자, 그럼 정리만 딱 해보면 돼요. 미지수 나온다. 관계식 나온다. 문자를 최대한 줄인다. 한 문자 남긴다. 그놈의 범위를 잡는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중에서 여러분 되게 좀 골 때리는 문제가 재밌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니,
저기를 피시면 돼요. 수열 4등에서요. 76쪽을 피시면 됩니다. 사전기출의 1등급 완성 70번하고 71번 문제예요. 자, 71번 문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고요. 70번 문제가 9월 달에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이 22번에 아주 똑같이 넣어놨네요. 근데 이 문제들이요. 71번 문제가 굉장히 좀 재미난 발상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쳐다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실 때는요. 이 뒤를 먼저 보세요. 뒤가 되게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얘가 n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an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n이 항수거든요. 즉 항수를 건드린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항수에서 체크가 들어갔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패턴이 위 패턴하고 아래 패턴이 달라지는 게요. 그러니까 항수가 n을 건드릴 때랑 여기가 an으로 주어질 때 an이 짝수다, 홀수다 또는 양수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an은 그런 나와 있는 계산된 결과 숫자를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n을 건드리면 항수를 갖고 따지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가 조건을 항수를 갖고 건드렸습니다. 근데 루트 n은 결국 n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면 1이거나 4거나 9거나 16이거나 이런 식이 돼야 루트 n이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쫙 제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1항서부터 쫙 써놓고 풀죠. 1, 2, 3, 4, 5, 6, 7, 8, 9, 10 딱 써놓고 체크가 되는 놈은 딱 걸리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A의 15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고 풀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써놓고 풀어요. 근데 얘는 어디를 건드렸냐면요.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체크해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얘 체크하셔야 되고 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건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n을 건드리면요. 자, n이 3의 배수도 아니라 1, 2, 3 체크, 4, 5, 6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n을 건드렸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건드려놨어요. 루트 n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도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얘가 A2가 마이너스 A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규칙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요 놈이 문제가 요 놈을 자 체크 포인트는 얘예요. 판단은 얘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결과는 요 놈이 그 다음 결과가 나오겠죠. 체크 포인트는 얘고 그 다음 결과는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얘가 또 뭐라고 체크했냐면 이것이 되고 AN이 양수이라면 하고 위로 가래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고 얘가 양수라면 얘는 위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밑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걸리고요. 그 다음 거를 쓸 때 얘가 양수면 위에 거로 가고요. 음수면 밑에 거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도요. 약간 좀 흐름을 분석하고 푸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문제의 체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얘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로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얘를 갖다 체크 포인트를 딱 잡아서 요놈의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를 잘라서 플러스인 경우라면 위쪽으로 적용하시고요. 마이너스는 밑에 거로 적용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더하기 1을 하는 얘기잖아요. 더하기 1을 하는 얘기니까 그럼 나머지 경우 중에서 사실 쉬운 애들은 얘랑 얘랑은 겁나게 쉬워요.
계속 일식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1이었으니까요. 여기 1이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얘는 쫙 여기서 쭉 더해나가서 1 나왔다니까 거꾸로 내려가면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것은 확정이잖아요. 자동으로 쭉 갔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사실 15개를 줬지만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값에다가 1 더하는 것까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하겠네?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멍하죠. 멍하잖아요. 이거 뒤서부터 거꾸로 따지는 이 조건을,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라면 하고 거꾸로 가셔도 좋긴 한데요. 일단 여기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워요. 일식 더하면 되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일식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쉬워요. 고민 없이 일식 더하면 되니까. 자, 그럼 쉬운 것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1을 그냥 K라고 놓을게요. A1으로 쓸까? 그럼 A2는 당연히 마이너스 A1이겠죠. 당연히 쉬운 것도 속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1이겠죠. 얘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니까 얘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고민이 딱 나와야 되네요. 요 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는 우리가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요 놈이 마이너스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마이너스 A1 플러스 3 해버리면 되니까. 쉬운 거부터 하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 5, 여기가 3, 4, 5, 6이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1 플러스 7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일단 쉬운 거 마이너스부터 합시다. 자, 요 놈이 마이너스라면 그럼 A가 7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라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더하기 2하면 되니까 요 놈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1 플러스 8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A1은 12가 되네요. 그래서 A1은 12 하나 구해내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7보다 작은 놈이었다면 얘는 어떻게 식을 풀어야 되냐면 위로 가야 되잖아요. 자,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다? A의 10은 어떻게 되냐면 A의 9 빼기 3 곱하기 A3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A의 10은 마이너스 4였나요? 자, A의 9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7이었을 거고요. 빼기 3 곱하기 A3은 어디 있어요? A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다는 얘기네요. 원 생략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 3A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2A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 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4면 플러스 맞죠? 맞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안 되네요. 이 조건이 음수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저기서 자, 마이너스로 가서 여기로 가서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만 있어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면, 얘가 플러스라면 여기서 한번 뒤집어야 되죠? 넘어갈 만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나머지 이어서 풀어보시고요. 그 왼쪽에 있는 문제 70번 문제예요.
그 얘네가 작년에는 6월달, 9월달이 다 보통 내던 거랑 조금 다르게 냈어요. 9월달은 이게 9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는요. 어떤 점을 건드렸냐면 이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A의 n 플러스 1은 하고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놓은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요,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방정식의 형태를 줬거든요. A의 n 플러스 1, 이게 곱해서 0 나왔으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의 n 플러스 1이 AN 빼기 3분의 2K가 되거나 A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 곱하기 AN이 되거나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 없어요. 또는이죠. 그럼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거든요. 자,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겁나게 가야 돼요. 겁나게 가야 돼요. 자, A의 5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도 무식하니까 A의 5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항서부터 쓰긴 이렇게 1, 2, 3, 4, 5가 돼야 되는 여기가 0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0서부터 자, 공통적인 문제의 흐름이 뭐냐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앞에서부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조건 하나를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요. A의 2 곱하기 A의 3이 음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랑입니다. 여기랑 여기랑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에서 뭔가 좀 걸러졌으면 좋겠는데 자, A1은 K라고 했고 얘는 양수라고 줬어요. 플러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조건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독특한 패턴이었던 거예요. 방정식의 형태를 줘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잘라가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빼주니까 자, 근데 이러면 이러고 하실 때는 위는 위 거 아래는 아래 거 요거는 동일하죠. 위아래 헷갈리시면 이제 머리 터져서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K에서 얘를 빼니까 여기는 3분의 1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K 곱해서 부호바꾸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갈라져야 돼요. 자, 여기를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3분의 2K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K의 세제곱 나오게 되네. K 곱해서 세배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두 개를 곱해서 음수여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음수 맞네요. 진행. 얘랑 얘랑 곱하면 음수 맞네요. 진행이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양수죠. 아, 여기서 하나를 덜어내주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음수니까 요거는 진행.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뭐 그까이가 두 개 더 가야죠. 뭐. 근데 다행히 재미난 거는요. 얘가 두 개로 갈라질 거고 얘도 두 개로 갈라질 건데 이놈은 답이 안 나오네요. 왜냐면 K가 0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조금 물론 이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도 조금 난 게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나요? 3분의 K를 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K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로 갈라질 건데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고민 안 해도 돼요. K가 0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죠. 3분의 1 k 제곱 빼기 3분의 2 k가 0이 되는 놈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갖고 3분의 1 k를 묶으면 k-2는 0이라는 얘기가 k는 2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양수 조건에 맞으니까 재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되게 패턴이 좀 독특한 패턴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자 작년에 이제 6월달하고 9월달은 이렇게 패턴이 나눠졌어요. 여기를 조건 없이 다 갈래라고 하는 패턴 하나를 줬고요. 하나는 n을 건드렸는데 루트 n으로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모든 것을 다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얘가 추려줘요. 추려주는 쪽을 그 체크 포인트들에서 추려서 나머지는 규칙을 좀 잡아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패턴이 거꾸로 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가는 게 좀 편한 계산의 문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둘 다 앞에서 가는 문제를 줬었거든요. 앞에서 가는 게 좀 논리적으로 잡아놔야게 좀 편했던 문제예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귀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